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3년 만에 최대 이익이 났고 3분기 잠정 실적 말씀드리는 건데요. 1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하는 흐름들 12조 원 이상 나타났거든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릴 텐데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실적 데이터 확인하고 시장 코스피가 3,640선 최고치까지 찍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삼성전자도 9만 7천 원 위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내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의 AI 칩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사이클 쪽에서도 훈풍이 일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다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에 좀 나오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음봉, 그러니까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한 흐름들 연출이 되네요. 전반적인 메모리 사이클 궁금하실 텐데 오늘 뭐 2차 전지 섹터, 로봇,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 좀 강했었거든요. 양자컴까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된 흐름들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순환매 업종 사이클에서 봐야 하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괜찮은 실적,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그 흐름부터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12조 원 이상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매출이 이제 8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것은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서 DS 부분이 반도체 섹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잘 해줬고 이쪽만 하더라도 6조 원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훈풍이 불면서 삼성전자도 긍정적인 흐름들. 예전으로 돌아가보면 2018년도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왔었고 그때 삼성에서 굉장히 큰 영업 실적을 냈었거든요. 그 흐름과 좀 비슷하게 맞물려 가고 있다라는 신호들 나타나면서 디램 가격 오르고 HBM 출하가 늘고 그리고 적자 아픈 손가락이 좀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파운드리나 LSI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기 적자가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줄어든 흐름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가 선두를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쪽, 모바일 쪽 지난 7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 7 이쪽이 이제 흥행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돼요. 단 우리가 리스크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관세와 미중 갈등 변수는 여전합니다. 대미 투자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더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가능성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아직도 적자입니다.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될지 데이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큰 고객사 엔비디아의 HBM이 얼마나 팔릴지도 관건 아닌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보여줄 건 보여준 것 같습니다. 4분기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게 반도체 AI 거품론을 무색할 만큼 데이터가 나와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마까지 좀 나올 수 있을까? 오늘 고점 찍고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양자컴은 뉴욕 증시와 좀 동행해서 가네요. JP모건에서 굉장히 통 큰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양자컴 관련주가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내 시장에서도 함께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어서요. 일단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안보 그리고 경제 회복 이런 부분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고 향후 10년간 2,141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통 큰 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금융 지원하고 자금
자금 조달하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50% 더 확대된 그런 규모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자체적으로 최대 13조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양자컴이 올랐다고 했는데 이유가 양자컴도 투자할 것으로 보여서예요. 첨단 기술, AI, 양자 컴퓨팅 이 섹터가 있고 국방, 항공 우주 있고 에너지 이거는 이제 배터리 쪽이겠죠. 공급망, 첨단 제조 전반적인 이런 영역에서 통큰 투자를 해서 미국의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 그런 부분으로 양자컴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 다 우리나라와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관련주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쪽에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SOF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여러 가지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또 수소 연료 전지와 좀 엮여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관련주가 오늘 장 초반에 강했는데요.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더라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좀 강하고요. 근데 블룸에너지 급등 거의 30% 급등하는 흐름들이 뉴욕 시장에서 나와주다 보니까 관련 연결을 좀 받고 있습니다. 블룸에너지가 이제 수소와 천연가스 그런 이제 개발하는 그런 연료 전지를 생산해서 개발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근데 글로벌 인프라 투자처라고 해야 될까요? 브룩필드라는 곳이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함께 진출을 한다. 근데 여기서 뭐를 할 것인가? 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요 소식 때문에 블룸에너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블룸에너지는 전력망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게 튄 이유가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AI 전력난으로 수소 연료 전지 이런 부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AI 전력난 속에서 전력망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해법으로 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 그런 기술을 가진 관련주도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 많은 이들이 또 CEO들이 언급하는 부분인데 AI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자가 발전이 정답이다라는 부분에서 SOFC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흐름들은 있을지 몰라도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대표적인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초반의 흐름들 바로 연결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8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3,64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던 코스피고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63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있겠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리스크라는 이러한 전망 속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라준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에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호실적 그리고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이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10조를 아득히 상회한 수치죠. 12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장 초반에 96,000원 선도 넘어서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요. 현재 시간 기준 0.64%가량 오르면서 지금 신고가 부근까지는 아니라는 점, 오름폭을 조금 줄였다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 3%가량 상승으로 오름폭을 조금은 낮췄고요. 다음 주 목요일쯤에 잠정 실적치를 SK하이닉스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징적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 11조 원 가량으로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컨센서스에 대한 상회하는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붙고 있고요. 흥국증권에서는 목표가를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오늘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보자면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점차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실적을 발표를 해냈는데 일단 AMPC를 제외하고도 2분기 연속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5.28%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3.8%가량 강세입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금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LS증권에서는 AMPC 보조금, 특히 이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만큼 앞으로 성장성에는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릴 것이다라는 리포트를 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ESS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점, 이에 따라서 이 점에 지금 주목을 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 종목들 오늘 로봇 관련주들 큰 폭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클로봇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이 로봇 관련주들로 묶이는 현대모비스가 2.42%가량 올라주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약 5%가량 튀어 올라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전력기기 3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을 타고 계속해서 공급자 프리미엄 시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리포트 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 종목들 보자면 고려아연이 지금 4%가량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히토류 관련으로도 묶이고요.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 선도 돌파를 해냈습니다. 관련해서 이 비철금속 관련 고려아연 4%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1.2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6%가량 상승 탄력 여전히 붙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오늘 좋습니다. 1.72%가량 현대차 상승이고요. 기아도 1.5%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특징적인 점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장 초반보다는 지금 상승폭을 조금은 줄여냈다라는 점이고요. 이외에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 쪽으로 조금 더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 코스닥 관련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자체적으로 조금 장 초반보다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봤을 때도 지금 차별화 움직임이 많은데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종목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그래도 3% 넘게 올라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 보자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BM 4.33%가량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4%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4%가량 급등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장에서도 약 4%가량 올라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소부장단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HPSP, 동진세미캠, 그리고 심텍과 하나마이크론, 파크시스템스, 테크윈까지 일제히 4%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장 초반보다 지금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엔캠이 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하이젠RN은 1.82%가량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73%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그리고 엔터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클로봇이 두 자릿수 급등세 오늘도 연출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스타게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 소프트뱅크가 ABB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주목을 일제히 받고 있고요. 이 소식에 클로봇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지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일제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주면서 3,62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거의 3,646포인트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줬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62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조금은 내려놨습니다. 0.32%가량 오르면서 86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이 0.94%가량 오르면서 50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조금 더 눈에 띈다라는 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열어보시죠.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끝나고 순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코스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현재 순매도하고 있다라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1,6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 1,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56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19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 4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을 보는 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는 사들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560억가량 팔고 있다라는 점 함께 잡아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처럼 보여주면 됩니다. AI 시대에 반도체, 메모리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AI 반도체 거품론 나오지 않으려면 실적 데이터로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오늘 그걸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CLSA라고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지금 메모리 여러 가지 뭐 AI 거품론에 대한 그런 반박 리포트를 내놨다라는 점 중시 여겨서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나 AI 가속기나 이게 거품론이 아니라요. 구조적인 성장기 초입에 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주도주 중에 탑픽 관련주는 TSMC고 엔비디아다라고 얘기하면서 TSMC와 엔비디아를 강력 매수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대만 달러로 1,740원을 1,740달러를 얘기를 한 거고요. 엔비디아는 요건 좀 잘못 나왔는데 요 목표 주가도 일정 부분 좀 제시를 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기둥으로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파운드리 영역이 전 세계 1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2027년 PER 20배가 아주 적당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 가속기의 이익의 80%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다라는 가능성. US 달러로 270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는 루빈 GPU 모멘텀이 좀 강력합니다. 브로드컴을 또 우리가 새벽 알 수 있었듯이 오픈 AI와의 AI 칩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성장 데이터 나오고 이게 이제 실적 데이터로 이어지면 확실히 그런 부분에 이제 거품론은 아닌데요. 이제 투자자들은 그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니즈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브로드컴은 에이지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고객 다변화에 대한 그런 힘이 있는 거고 이럴 부분으로 AI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탈 엔비디아로서 그런 영역을 확충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CLSA는 브로드컴 매수 유지고 애플도 대규모 기기 교체 사이클에 있어서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 유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AI 관련해서 투자 과열론이 나타나고 있는 거, 순환 거래.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와 오픈 AI 거기 이제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그게 결국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GPU를 쓰는 거라서 서로 돈이 돌고 도는 거 아니냐, 자전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관련 금액은 특정 AI 센터나 또 관련 인프라 투자에 좀 제한돼서 쓸 가능성이 있어서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CLSA는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은 ROA, 뭐 수익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더라도 지금 초입 구간이고 앞으로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한다면 이런 수익성은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투자은행에서는 2026년과 이제 내년입니다. 그 다음 연도 27년 같은 경우에 AI 관련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모리 그리고 AI 투자 열기는 단기적으로 과열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확산 초입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본 해외의 시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낸 보고서였는데요. 좀 의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 우리가 AI나 데이터나 알고리즘이나 이거는 이제 무형 자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AI를 선도하는 건 약간 뒤처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형 자산으로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 AI를 실현시키는 여러 가지 반도체, 메모리, 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데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그리고 서버, 냉각 장치, 데이터 센터를 말하는데 이쪽 AI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걸 뒷받침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K, 유형 자산에 대한 경쟁력,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NH투자증권에서도 AI 버블은 아니고 지금 이 국면이 마치 1990년대 인터넷 초창기와 좀 유사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도체 매출로 직결될 가능성 언급하고 있고요. 반도체 지금 재고가 확 줄고 있고 그리고 출하 비율이 늘고 있고 이거는 메모리 업황 훈풍, 메모리 업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재고 대비해서 출하율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건 1980년대 이후 지금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익을 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내게 되면 법인세를 또 많이 내게 되죠. 이익을 낸 만큼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 세수를 확보한 걸 가지고 반도체, AI 인프라에 또다시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이거는 국가 경쟁률을 제고하는 거고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 건설은 부진해도 다른 건설, 특히나 AI 시대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나 AI나 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 그 건설 쪽으로 전통 건설을 상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유럽도 국방 관련해서 좀 비용을 늘리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국방 관련해서도 AI 인프라를 좀 앞서는 자본 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에서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공통일 텐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은 적고 인건비는 오르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AI 시대에 로봇 자동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단 대미 직접 투자가 늘면서 우리가 이제 현지 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생산해야 되는데 외환 리스크는 일부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K 반도체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너무 명확하다라고 언급해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고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10만 7천 원, SK 하이닉스 48만 원으로 올렸고요. 최근 삼성전자 11만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50만 원 위로 목표 주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트립,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게 주요 골자 였고요. 무엇보다도 D램 같은 경우에 가격 오르고 있고 HBM 새 성장축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정제돼서 투자하고 고객사는 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이다.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봐라라는 대신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 중에 키움증권은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는 투자 의견이 중립이었는데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44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아까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미국 전기차 수요가 둔화해서입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차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최근 ESS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많이 쓰이잖아요. 배터리, 전력을 저장하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돼서 이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 내에 ESS 관련해서 캐파가 확장이 되는데 올해부터 그리고 27년까지 큰 폭으로 좀 뛸 가능성 데이터로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양 물량, 소형 전지 관련해서 이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미국 쪽에 보조금,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말에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러나 큰 걱정은 없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중국 중심으로 출하가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아니어도 유럽과 중국 쪽을 좀 바라봐야 되면서 이쪽에서 먹을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4분기 들어가면 이제 르노 그리고 폭스바겐 이쪽으로 신규 출하가 예상이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나타나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국 수출 통제되면 여전히 K 배터리에게는 호재임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현지 화율 높을수록 이제 미국 공장 얘기하는 건데 수주에 좀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요. 3분기 영업이익 어제 보셨죠? 어쨌든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도 좀 늘어나고 있고 가격이 좀 저렴한 LFP 확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캐파 수주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탑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의견 키움증권에서 나왔으니까 탑픽 주도주 전략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던 하루입니다. 자, 오후장까지 그 힘이 유지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오늘의 전략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반갑습니다.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양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이제 움직이는 모습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이 그죠? 이제 재료라든지 종가까지 움직였던 이런 모습이 연장이 되는 거고 이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본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그죠? 깜짝 실적 발표에 의해서 이제 그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장에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약간 조정 라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라인에 들어가 있는 그 틈새를 누가 치고 나왔냐면은 로봇이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봇의 대장은 로봇스타가 대장인데 지금 사실 이 로봇 관련한 종목은 로봇스타를 필두로 해서 뭐 클로봇이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다소 좀 약간 이제 상승을 많이 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로봇들은 돌아가면서 지금 보면 좀 파이널 게임을 하는 그죠? 어제는 클로봇과 모닝홀딩스였다면 오늘은 로보스타와 뭐 현대 무벡스라든지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장중 단기 트레이딩은 다소 좀 무리가 있고 종가의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종가에 베팅해서 다음날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뜰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선정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로봇 관련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한 템포 늦추어서 그죠? 오늘 조정을 보고 있지만 이 조정을 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다음 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은 히트로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장중 조정을 끝내고 바로 당기는 이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은
좀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은 CP를 관련한 저런 종목들은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멀리 보면서 추세를 타고 가는 그리고 충분한 조정 라인을 거치, 그죠? 지금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푹 조정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푹 조정을 보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 5일선을 깨지 않았고 어제의 모멘텀 캔들이 형성되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 그죠? 뭐 가장 예를 들어서 뭐 7만 5천 원까지를 본다. 그럼 예를 들어서 7만 5천 원도 깬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더 좋은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근데 과연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마이너스 푹푹 빠질 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력이 있느냐 이거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푹 빠지는 종목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이 머니들이 어떠냐면은 이 굉장히 과격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무너뜨리고 개인들이 이걸 깨면 안 돼 하면 깨버리고, 그죠? 여기까지는 더 갈 수 없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치고 나가버리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역이용 한번 해보라 이거죠. 이것이 만약에 깨져서 누군가가 도망갈 때는 뭐요? 나는 한번 사보고, 그죠? 이 종목이 신고가를 치면서 치고 나가면서, 그죠? 할 때 나는 이제 일단 매도해보는 요런 여러분들의 어떤 해안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머니는 호락호락한 머니가 아니다. 그죠? 굉장히 거칠단 말이에요. 거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어떤 종목을 비중 확대해서 나중에 수익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이 고민 많으신데요. 항상 도움이 됩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테이프가 끊어진 거와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돈 버는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실질적인 투자 전략 바로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아직 해결된 거 아니고 상수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그것 때문에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중국 상해 지수는 상승해서 출발이 됩니다. 3,912선에서 출발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해 볼게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면서 이제 고점 찍었습니다. 코스피도 신고가, 그리고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그리고서 지금 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읽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완수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최대 실적 그리고 1년 만에 그쵸. 영업이익 10조 돌파, 네. 12조 원이나 딱 찍혀서 오, 깜짝 놀랐어요. 다들 네. 해피한 게 오죠, 지금. 네, 그동안 뭐 9만 원대 물렸던 계셨던 네. 분들까지 지금 이제 뭐 만세를 부르고 계시니까 네네. 뭐 이 이상 뭐 더 좋은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영업이익이 3분기가 12조 1천억 원이 나왔어요. 사실 시장에서 한 10조 원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것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가 되니까 네.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영업이익이 뭐 12조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31%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이제 오늘 장 초반에는 한 3% 정도 오르다가 지금 다시 이제 뭐 거의 이제 어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9만 7천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장중에는. 네, 근데 뭐 다시 또 이제 원상태로 왔어요. 네. 와갖고 사실 뭐 다른 것보다 일단은 실적이 좀 많이 이미 반영돼 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기대치는 뭐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PER이 한 20배고 추정 PER은 한 19배예요. 네. 저희 코스피 PER이 17배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정도는 올라와 있고요. 올해 이제 2025년도 영업이익을 연초에 한 9조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계속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은 네. 한 32조 원까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을 높여놨어요. 이제 상향 조정을 해놨고 이 정도면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원래 예. 연초에는 한 8% 정도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10만 2천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당 밸류에이션 정도만 찍지 않을까. 그래서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예. 그거보다 사실 저는 내년이 더 사실은 더 기대가 돼요. 그래요? 삼성전자는 뭐 내년 팔지 1분기가 않고 쭉 가져가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시작되면서 다른 것보다 이 범용 반도체 쪽이죠. 네, 레거시 반도체 네, 네. 쪽에 지금 가격 상승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쇼티지도 지금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월 달 됐다라고 보면 내년 1월 달 정도 됐을 경우에는 아마 범용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의 수익이 매출 창출이 아마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게 되고요. 보면 지금 뭐 랜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GDDR7 그다음에 CXL까지 뭐 매출 중도 그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HBM3 퀄 통과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당장 매출은 안 나와요. 이미 다 매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예. 다른 회사들이. 그래서 내년 아마 1분기 정도부터는 아마 전반적으로 AMD라든지 이쪽 회사들과의 매출 관계가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요. 파운드리도 사실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지금 올해 말에 지금 준공이거든요. 이미 지금 수준 다 받아놨어요. 네. 테슬라, 애플, 거기다 스타드 게이트까지 다 매출을 받아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사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지금 한 아까 말씀 영업이익 한 32조 원 정도 이제 예상 잡혀 있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 한 50조 원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질 정도에서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층에서 본다면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올해 보셔도 괜찮고 올해보다는 사실 내년에 조금 더 기대감을 더 갖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올해 어쨌든 10만 전자 넘어서 내년 더 기대가 되니까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고 그렇죠. 오히려 네.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저는 사실 그게 예.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4분기 때는 삼성전자 뭐 연말 앞두고 이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의 목표치에 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옆으로 횡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담아두시면은 네. 내년에 더 기분 좋은 어떤 수익을 보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잘 또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투자자들의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딱 내줘서 네. 좀 안심하면서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근데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430원을 뚫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오늘 1,426억이긴 한데 이거 그래도 워낙 약세입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상승을 좀 받쳐주고 그렇죠. 이렇게 가서 이게 개별 기업들의 힘이 좀 강하구나. 네. 워낙 약세를 무색하게 할 만큼 그래도 리스크이긴 합니다. 항상 네. 주의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워낙 약세에도 코스피 상승 동반 랠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제 삼성전자 오늘 실적 데이터 일단 나왔고 SK하이닉스도 잘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드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일단 시장에서 보는 것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0조
9천억 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 11조 원은 충분히 11조 도? 넘을 것 예, 같다.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 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이시네요. 투탑을. 2025년도 올해 영업이익을 39조 원으로 지금 다시 상향 조정을 해버렸어요. 네. 리서치 센터 쪽에서 연초만 해도 한 35억 원 정도, 35조 정도 영업이익을 봤는데 벌써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그 사이에?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도 뭐 만약에 이번에 11조 원 정도 찍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PER이 한 10배예요. 너무 싸죠 지금요. 추정 PER도 지금 9.3배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만약에 이번에 11조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보면은 연말까지 PER이 최소한 한 12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41만 원에 돼 있는데 저는 계속 PER 한 12배 정도 이상 적용한다고 보면은 50만 원은 연말까지 보시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 네. 예, 그리고 사실 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내년도 사실 어떻게 하면 SK 하이닉스가 더 좋지 않을까. 내년도. 왜냐면 SK 하이닉스 이미 범용 반도체 쪽을 이미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낸드 플래시라든지 GDDR7 같은 이미 매출 증가가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내년부터 그 범용 반도체 사이클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더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HBM3뿐만 아니라 HBM4는 지금 뭐 가장 먼저 네. 내년 1분기부터 상용화 시작돼서 대량 생산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지금 뭐 소문에 의하면 이미 수주 잔고가 1년치가 벌써 HBM4는 쌓여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예. 예, 그 정도라고 보면은 우리가 조선업 볼 때 썰이긴 하지만, 수주가 뭐 2년 정도 쌓여 있다 얘기하면 예. 계속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저도 SK 하이닉스는 일단 올해는 한 PER 한 12배 정도에 한 50만 원 정도는 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이상 그 이상을 한번 저희가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 갖고 당장에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사실 시장에 약간 부담감은 있어요. 부담감은 있는데 지금 사실 외국인들의 투자하는 방향이 원화 약세 때문에 국내 한국 시장에 못 들어오겠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충분히 한국 시장에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이따 또 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원화 약세를 생각하시다가 국내 개인들이 좀 많이 파셨어요. 제가 보기에 추석 연휴 전에도 파셨고 추석 끝나고 지난주에도 파셨고 확률이 했는데 중요하긴 해요. 네, 그런 거 보면. 예.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왜 제가 지난번에도 국내 시장은 지금 개인 투자보다는 사실 외국인 투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 동향을 먼저 갖고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완수 대표님이 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 보니 증권사가 최근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뭐 50만 원 위로 올리는 네, 거예요. 그쵸, 그걸 네. 정당화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40만 원까지 넘어갔는데 이거 좀 넘사벽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할 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네, 저렇게 SK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50만 원 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이건 닷컴법을 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시겠네요. 그럼요. 네. 예, 예. 아니 저는 그 버블을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도대체 버블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글로벌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단계지. 초기, 예, 초기. 그렇죠. 초기예요. 그것도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 내에서만 그런 인프라 구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세계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AI 반도체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단 이제 회사별로 수익성이 완전히 없는 회사들은 진짜 도태될 거고요. 제대로 된 회사들만 앞으로 계속 성장성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EU, 그다음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이번에 사실 엔비디아가 중동에 있는 사우디에까지 네. 그 데이터 센터를 또 구축해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 사실 전 세계에 지금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그래요. 같고 예, 거품을 형성되는 단계가 가기에도 아직도 멀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계속 좀 AI가 또 가는 부분들은 요즘 한 일주일, 한 2주, 3주, 2, 3주부터는 스타게이트발 랠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700조 그 예, 그쵸.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이미 이제 5천억 달러짜리거든요. 예. 근데 초기에는 사실 약간 좀 뭐랄까 진척이 좀 없어 보이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오픈AI 샘 울트먼이 다니면서 엔비디아에서 1,000억 달러 끌어들였죠. 벌써 그다음에 오라클하고 또 계약 맺었죠. 마이크론하고 계약 맺었죠. 브로드컴하고 또 어제 또 이제 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맨다고 그러죠.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건가 해야 되는 싶어요. 거죠. 네, 네. 거의 뭐 제가 일론 머스크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런 네. 모습이 딱 보여요. 아. 그리고 이미 한국에 와서 SK, 삼성전자 다 훑고 갔죠. 네. 일본 가서 도쿄 일렉트닉
갔다 왔죠. 대만에서 TSMC 갔죠. 그러니까 전 세계로 지금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젝트를 엄청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AI 랠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지금 블랙웰 판매가 지금 수주가 1년치 이상이 지금 누적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올해 2025년도 올해 매출 전망치를 연초에가 한 2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10개월 지난 지금 와서 2,100억 달러까지 올려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올려요. 전년 네. 대비 한 50% 증가해서 지금 60% 증가를 올려버렸어요. 브로드컴도 최근에 보시면 매출 전망치가 연초는 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646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25%까지 상향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큰 회사들이 기존에 연초에 봤던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지금 실적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볼 때 엔비디아 블랙웰 AI 가속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IG 가속기가 있어요. 뭐 항상 두 개가 서로를 대체한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막 이길 거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이 상호 보완적이에요. 보완제. 대체제가 아니고 대체제가 보완제다. 보완제예요. 왜냐하면 포르쉐도 필요한 거고 소나타도 필요한 거고 다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의 하이엔드 AI 서버 산업 생태계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AI 서버 생태계가 있어요. 근데 네. 또 어떤 분이 중국이 이걸 또 넘어낼 수가 있다, 상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수요를 양쪽이 AI 하이엔드 단하고 범용 단계 단에서 서로 지금 상호 보완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버블을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멀고 지금 파이 자체가 커지는 시장에서 파이를 만들기만 하면 지금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호 보완적 이런 시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갖고 굳이 저는 뭐 닷컴 버블을 자꾸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버블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미루는 것보다는 계속 우리가 언제 뭐 계속 갈 수 있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AI 이런 쪽에는 계속 지금 담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BCD가 있다면 서로 대체해서 막 경쟁해서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시장의 그렇죠. 캐파가 넓어지는 거고 사실 AI 버블을 논할 때는 당연히 아니고 네.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우후죽순 막 생기는 거 네. 하지만 옥석거리가 좀 걸러지고 있는 그럼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건 필요한 거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여기 진입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고 그런 흐름들이 이해가 되네요. 오늘 사실 이완수 대표님을 모신 건 크게 이제 반도체 AI 시대에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환율 비상 이슈 그렇죠. 때문에 아까도 살짝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환율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그걸 무시하면서도 시장은 올라도 근데 지금 1,470원까지 좀 용인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목소리가 그 얘기도 나와서 있습니다. 그거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이 지금 상호관세 때문에 관세벽을 높여놨거든요. 네, 네. 그럼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그 부분을 좀 상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예. 효과를 좀 혹시나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지금 한 1,450원대에서 한국은행이라든지 기획재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악재만 보고 있는데 호재도 지금 있거든요. 호재는 지금 이미 9월달 무역수지 흑자가 95억 달러가 나왔어요. 외환보유고도 4,220억 달러 늘어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매크로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반면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이유가 다른 것보다 한미 무역 협상에 따른 합의가 안 되니까 이 갈등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기업들도 롱 USD고요, 숏 KRW로 돼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사실 가장 큰 건데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악재 부분 있잖아요. 한미 무역 협상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환율이 다시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사실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좋아진다면? 보면 그렇죠. 좋아진다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양쪽에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왜 자꾸 사느냐? 네, 왜 자꾸 사느냐? 네,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인 연준의 기준금리 나가 사실은 연말까지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뭐 3.6%로 점도표를 다 낮춰놨기 때문에 두 번 이상 된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사실 유동성 공급이 지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까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를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 투자가 아마도 연말까지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으면서 더 들어오지 않을까.
않을까. 이걸 지금 먼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국내 산업들을 잘 보시면은 미국 증시하고 딱 동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잘 오르는 종목들 AI, 반도체,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로보틱스 하나가 있고요. 코인하고 그다음에 핀테크가 있고요. 네. 한쪽에서는 에너지 밸류 체인들. 거기는 이제 뭐 그 원자력하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고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자력 이런 부분들이 전력주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은 미국에서 오르는 주식하고 똑같이 카피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먼저 손이 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외국인들이 지금 사는 종목들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가는 종목들 그대로 사시면 돼요. 아쉬운 건 양자 컴퓨터가 없다는 거죠. 국내는. 양자컴. 예, 양자컴 관련된 종목이 없어갖고 그걸 못 살 뿐이지 미국에서 가는 종목들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카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환율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들어와갖고 충분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성장성도 다 본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지만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익을 내면 그건 안 살 이유가 그렇죠.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어쨌든 워낙 강세의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워낙 약세잖아요. 이를 노린 투자 전략도 있을 법한데요. 네. 예. 사실 뭐 수출주죠. 예. 수출주고요. 예. 뭐 조선방산, 원전, 소비재 뭐 이렇게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방원 다시 오나요? 조방원 다시 오르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워낙 약세는 우리 측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개인 시장보다는 외국인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실 워낙 약세에 관련된 종목들을 산다는 건 좀 웃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나. 예. 오히려 예. 반도체라든지 계속 이런 쪽을 조금 더 예. 뭐 삼전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그렇죠. 뭐 예. 원익 예. IPS 이런 좀 더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이 최근 시장이 좀 재밌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험 자산 잘 가잖아요. 시장도 잘 가고 그쵸. 뭐 코인도 잘 가고. 근데 위험 자산도 그런데 안전 자산도 잘 가고.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 뭐 네. 이런 sek터.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탑픽은 네. 예, 결국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뭐- 또 안전한 포트를 꾸리기 위해서 그쵸. 전략 배분 차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사실 뭐 에브리띵 랠리예요. 예. 다 올라가요. 예, 내 재산 빼고는 다 올라가요 지금요. 예, 올라가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네. 이 에브리띵 랠리의 지금 사실 근본은 제가 미국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달러든 뭐 다 산다는 거죠 지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식 시장이 더 좋은 이유는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갖고 보신다고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뭐 지금 에브리띵 랠리가 뭐 실적 개선, 유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지만은 우선은 지금 당장 하루를 즐겨야 된다라고 보면 일단은 주식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주식을, 좋다.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가격이 저평가돼 있어요. 네. 미국 국채 같은 네, 경우는요. 네, 네. 금리도 뭐 이미 높은 상태니까요. 그렇다 보면 향후 그 통화 완화 정책에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미국 국채도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요즘 이제 슬금슬금 미국 네.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한 6, 7개월 좀 쉰 것 같은데 네. 이제 미국 국채도 한번 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사실 달러 약세라든지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대응 자산으로서 지금 금을 계속 실물금을 지금 사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물금을 중앙은행이 산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징이냐면은 한 번 금을 사면은 실물을 사면은 내놓질 않습니다.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까지 들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들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해지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도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현재 달러 약세 추세가 계속되는 한 계속 금을 더 중앙은행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4,200달러까지는 연말까지 그래요? 한번 더 추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여전히 또 긍정적이네요. 예, 연말까지 4,000달러를 봤었는데 벌써 4,000달러 넘어가고 있다는 200달러 더 상향정을 네, 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면 달러 인덱스가 한
한 95까지 이 정도까지 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세팅하고 가시면은 아마 연말까지는 저는 예. 현재 시장 모멘텀이라든지 트렌드가 바뀌진 않을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삼성 SK하이닉스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고 네. 그거를 위한 주식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가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도 좀 국채. 보시고 그다음에 금은 여전히 또 예, 중요할 것 일부는 같다. 예,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 포트에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네. 그리고 이게 이해가 잘 되는 그런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달래기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다며 시진핑 주석은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불과 이틀 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직후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채찍 후 당근식 접근으로 실질적인 화해 제스처보다는 여론용 메시지에 가깝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책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불안 확산을 의식해 온건한 포장을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JD 펜스 부통령 역시 결국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며 중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헨티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명분 뒤에는 전략 광물 확보라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르헨티나 매체 라나시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밀레이 지지는 단순한 이념적 공감이 아니라 우라늄, 리튬,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와 투자 지원을 미끼로 아르헨티나 내 광물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와 투자 지원을 미끼로 아르헨티나 내 광물 개발의 우선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기업에 문을 열 것이라며 사실상 자원 외교를 공식화했다. 다만 미국의 지원은 밀레이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10월 중간선거 이후 정치적 통제력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의 지원이 우정이 아닌 계산된 동맹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구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 저는 친구들한테 어디냐고 전화를 하면 다 야구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 야구의 인기를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왜 이렇게 야구가 인기가 많은 건지 물어봤는데요. 이 야구가 룰을 몰라도 야구장에 가면 다 같이 응원가를 떼창하고 다 같이 춤추고 또 먹거리도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리가 많아서 야구장을 이렇게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더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야구의 인기 현상을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사회적 에너지가 이렇게 야구장에서 분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야구는 이제 모두가 같이 즐기는 하나의 놀이 문화, 스포츠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야구의 인기, 숫자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KBO 관중 수는 1,17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20대 비중이 38%로 5년 만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나 특징적이었던 게요. 여성 비중이 58.5%로 남성을 제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비가 와도 매진하고 또 준 플레이오프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연속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식품업계가 재빠르게 이런 프로야구의 흥행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로야구 팬덤을 겨냥한 콜라보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한 건데요. 특히나 이 CU의 먹산 생크림빵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6일 만에 12만 개를 돌파하면서 단숨에 전국 편의점 디저트 매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요새 프로야구의 흥행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보면 좋을까요?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 NHN입니다. NHN은 티켓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운영하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야구가 흥행을 하면 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전의 예매 동시 접촉사 수가 20만 명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폭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매출은 전년 대비 48%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공연과 스포츠 시장이 활성화되자마자 이렇게 주가도 홈런을 치고 있는 셈이죠. 네, 바로 이어서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기업은 형지엘리트입니다. 형지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테마 관련주로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예전에는 교복이었지만 지금은 스포츠 산업의 유니폼 메이커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와 하나 이글스 그리고 LG 트윈스와 협업을 하면서 굿즈랑 인형, 키링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인형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스포츠 IP를 패션으로 확장해간 기업입니다. 현재 매출 절반이 이미 유니폼과 굿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가속 중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렇게 프로야구의 가을 인기, 경기만큼이나 관련된 소비도 뜨겁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빵을 먹고 또 티켓을 예매하며 팬덤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산업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그럼 저는 내일 이렇게 또 돈 되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케마급의 신일섭입니다. 저 아까 야구 얘기 나오던데 예전에 하나 이글스가 어렸을 때 빙그레 이글스였잖아요. 지금 빙그레 이글스였다면 빙그레가 관련주였을 텐데 빙그레가 76,300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봤네요. 이거는 좀 한류 열풍을 받지 못하고 있군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빙그레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그룹주가 엄청 떴잖아요. 이번에 만년 꼴찌하던 한화가 또 2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열풍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또 빙그레는 좀 못 오르지만 빙그레도 예전에 라면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빙그레가 상품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자도 많았고 맞죠? 그렇죠? 아이템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양라면하고 빙그레, 뭐 지금 농심 이런 것들이 식품 기업으로서 우리한테 친숙한 기업이었는데 지금 사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삼양식품이죠. 삼양식품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갈 줄은 와, 그거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진짜. 자, 이 지금 100만 원을 돌파하고 황제주가 됐는데 삼양라면보다 더 비싼 주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뭐 아모레 퍼시픽도 그랬고 100만 원짜리도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200만 원 넘었고. 근데 그 지금 주식들이 다 액면 분할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죠. 근데 액면 분할해서 우리가 그냥 보기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절대 단가가 낮게 보이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다시 10만 원 이제 도전하고 있지만 200만 원짜리가 분할돼서 1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5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 분할을 했고. 분할한 뒤에는 주가가 지금 사실 APR이라는 신생주에 좀 눌려가지고 자존심이 좀 상할 만하죠. LG생활건강도 그랬고 지금 100만 원 하던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죠. 영풍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 없어지고 요즘에 삼양식품하고 그다음 오늘 할 효성중공업이 있어요. 지금 삼양식품이 얼마인가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지를 않았거든요. 요즘에 삼양식품이. 140만 원이군요. 엄청나네요, 이거. 지난달에는 165만 5천 원이에요. 166만 5천 원.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자, 2024년도 초에 이거 19만 원, 16만 원 했습니다. 와, 제 꿈의 그림네요. 10배. 텐베거가 종목이 라면에서 텐베거가 탄생될 줄은 정말 꿈에도 그쵸? 알 수가 없었죠. 중국이나 미국의 이런 식품주들 텐베거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 빼고 없는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삼양식품이 한 주당 141만 6천 원 지금 이 상황인데요. 이거보다 비싼 종목이 탄생했죠. 오늘 할 종목이 효성중공업이 지금 한 주당 151만 1천 원이거든요. 150만 1천 원. 자, 이게 거의 지금 삼양식품하고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삼양식품이 166만 5,500원이었기 때문에 더 위에 있었는데 효성중공업이 이번 달에 치고 올라가면서 153만 2천 원까지 찍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140만 원대로 삼양식품이 조정을 받자 이 지금 한 주당 단가 1위가 효성중공업으로 갈아치워졌습니다. 정말 미쳤네요, 이거. 그렇죠?
이런 주가가 있나요? 자, 효성 TNC 기억하시나요? 효성화학이랑 이 효성그룹이 이 각자 이제 뭐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특성에 맞는 것을 잘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는데 코로나 때 효성 TNC랑 효성화학이 엄청나게 갔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미국도 펠로튼 인터랙티브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사이클을 타면서 화면으로 구독료를 내면 그 사이클 선생님이 나와서 사이클 배우는 거 있어요. 그때 펠로튼 인터랙티브가 엄청나게 떴거든요. 그 뒤 지금 주가 보면 완전 박살나가지고 코로나 밑까지 간 다음에 땅굴을 파고 두더지처럼 저 밑으로 가 있어요. 근데 지금 효성화학이랑 효성 TNC가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펠로튼 인터랙티브 사이클 탈 때 집에서 하지만 레깅스 입고 그렇죠? 그다음에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이 유행했죠.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집합 금지시키고. 그래서 효성 TNC가 레깅스 레깅스의 원료 팔아가지고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죠. 효성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효성화학이 47만 5천 원 갔던 게 지금 38,900원이거든요.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효성 TNC는 96만 3천 원 갔던 게 지금 20만 6천 원이에요. 근데 효성 그룹 중에서 효성 TNC랑 효성화학은 완전히 저물었는데 효성 중공업이 여기서 완전 날아가가지고 지금 150만 원대에 있어요. 지금 이 효성그룹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명과 암이 갈리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효성중공업도 있지만 현대일렉트릭 있죠. 자, 이게 결국에는 사실 지금 샘 알트먼이 막 미친 듯이 그 기업을 저기 하고 있잖아요.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협력하고 있는 그 뒤에 받쳐줘야 될 게 바로 전기죠, 전기. 그래서 지금 일본의 히타치 그룹도 그렇고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까지 정말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이번 달에 또 역사상 신고가를 썼거든요. 자, 이것도 잘하면은 지금 65만 9천 원이니까 더 가면은 100만 원 좀 멀어 보이긴 한데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올랐네요. 그렇죠? 자, 효성중공업도 이번 달에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이렇게 역사상 신고가를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오픈 AI 같은 기업이라던가 지금 오픈 AI가 협업을 했던 엔비디아, AMD,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기업이 없는 대신에 우리는 전력 기업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지금 트럼프가 결국 AI와 전력 인프라 이 두 개의 가치를 굉장히 꿰뚫어 봤기 때문에 인공지능 신에서 미국이 가장 앞서 있다고 젠수상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 이니셔티브를 가장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거기에서 하나의 축이 전력 인프라였죠. 왜냐하면 중국이 앞서고 있는 게 전력 인프라거든요. 값싼 전력으로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신에선 살짝 뒤져 있지만 인공지능 개발 인력들이 수두룩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고 지금 살짝 앞서 있다고 젠수상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슈퍼칩도 사실은 막 엔비디아가 조금 저사양칩 준다고 해도 지금 맞고 수출 제한을 걸어버리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전력 쪽에서 뒤지고 있는데 인공지능 씬에서까지 뒤져버리면은 미국의 AI 씬에서 한판 뒤집기 당하는 것도 저기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공지능도 중요하고 양쪽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50만 원대로 삼양식품을 제치고 한 주당 단가 1위 종목으로 올라섰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얼마짜리가 나왔냐면요. 186만 원짜리가 나왔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200만 원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200만 원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86만 원으로 24%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북미와 유럽에서 고부가 변압기 수요 증가, 저 부분이죠. 지금 북미든 유럽이든 다 저런 변압기나 이런 게 노후화된 게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인공지능 시대란 게 뒤집어 씌워졌어요. 그러니까 더 폭발하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안 왔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은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력기기들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변압기가 이제 그거죠. 고전류로 오던 거를 고압으로 오던 거를 저압으로 이제 쓸 수 있게 가정으로 보낼 때 변압을 해주는 건데 결국 그 기본 수요가 있는 데다가 인공지능 시대가 닥쳐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대폭발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삼양식품이지만 삼양라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를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글에서 있던 거를 뽑은 거예요. 역시 내가 사니까 폭락 시작. 자, 이런 분이 꼭 있죠. 그렇죠? 자, 저기 보니까 2년 만에 왔는데 주가 왜 이래? 렉인가? 자, 2년 만에 왔는데 아까 효성 TNC랑 효성화학은 박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한 끗 차이인데 효성을 골랐는데 뒤에 TNC랑 화학을 고르면 안 됐었죠, 이거. 이게 정말 효성그룹은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이런 기업들이 효성 TNC,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이 그 어떤 시대를 잘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핀트가 완전 어긋나는 업종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효성 TNC, 레깅스의 원료 스판텍스, 물론 지금도 그건 진행 중이죠. 계속해서 레깅스를 입는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필라테스 즐기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하지만 코로나 때 그런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코로나가 계속 빵빵빵빵 터졌죠. 금호석유화학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그렇죠? 지금 라텍스 장갑 끼고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사람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그때 뭐까지 나왔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거기 이쑤시개 비치된 엘리베이터 있었습니다. 아파트 중에 기억나세요? 아파트 중에 엘리베이터에다가 이쑤시개를 붙여놨다고요. 그거 손가락으로 누르기 무서워서 이쑤시개로 누르고 있었고 라텍스 장갑 끼고 누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안 오잖아요. 코로나가 계속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금호석유화학이든 효성TNC든 완전 저물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전력기기 변압기 수요 때문에 효성중업은 엄청나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효성에 있는 이 기업들은요. 굉장히 시류를 잘 타지 않으면은 반대로 완전히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코스피 1등 찍었다는 게 이거죠. 별 의미가 없긴 하지만이라고 했지만 의미가 있죠. 왜 없습니까? 삼양라면을 제끼고 물론 종목명은 삼양식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친근하게 삼양라면이라고 부르죠. 삼양라면을 제끼고 코스피 1등 찍었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에요. 물론 시가총액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이분이. 한 주당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거 10,000원에 산 사람들 빌딩 세웠겠네. 정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정말 10,000원에 불과 2020년 코로나 때 있죠. 3월 달에. 이게 10,000원 밑으로 갔었습니다. 이게 8,500원짜리였거든요. 이 8,500원짜리가 지금 155만 원에 있습니다. 물론 10,000원에 산 사람, 빌딩 세운 사람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입국 다 닫고 있겠죠. 이런 거 말하면은 또 주위에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근데 10,000원에 산 사람들은 적을지 몰라도 그래도 50만 원, 40만 원에 산 사람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수익을 거뒀다. 굉장히 성공적인 지금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종목은 사면입니다. 사면. 이게 로봇 특징주이기도 하고 방산에도 걸쳐 있고 여러 군데 다 걸쳐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면 모터 제어기 감속기 나오잖아요. 이 사면이 그래서 사면인가? 하지만 이게 언제도 나왔냐면은 이 방산 쪽에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옛날엔 63 빌딩에 있었을 거고, 그렇죠? 지금은 아마 그게 공개돼 있습니다. 그 여의도 파크원 빌딩인가요? 그 여의도에 큰 빌딩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호텔 그 옆에 거기에 보시면은 방공시설, 거기로 군대 배정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부대가 크진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요 고층 건물에 옛날엔 아파트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커다란 건물, 높은 건물 지을 때 그 주민들이 짓는 대가로 그 위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데가 있어요. 방공포대를. 그런데 보면은 이제 방공포대 중에서 요즘에 레이저 빔으로 쏴서 그런 거 보셨죠?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드론이 쳐들어왔다. 근데 드론을 왜 못 부시냐? 아니 서울 한가운데 상공에 있는데 그걸 부셔버리면은 밑에 한강에서 놀던 사람들 머리에 맞으면 우리 국민들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무기가 나왔냐면은 레이저 빔으로 쏴서 아주 싼 무기죠.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던 게 나오는 거. 레이저 빔으로 쏴서 먼지처럼 부셔버리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도 관련된 그 종목이어서 사면이. 그래서 아까 말한 여의도 파크원 빌딩이든 모든 고층 빌딩 만약에 그게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쵸. 그게 진짜로 전력에 지금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관련주다. 얘기 나올 때 방산으로 엮이기도 했었고요. 자, 지금 이제 요즘에 가는 것은 로봇 때문에 가고 있는데 감속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속도를 줄이는.
왜냐하면 무조건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로봇이 한 방향으로만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달리는 로봇은 빨리 달려야겠죠. 근데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든가 산업형 현장에서 쓰이는 것은 왼쪽, 뭐 오른쪽, 위, 아래 이게 움직여야 되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제어하면서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속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거기가 원조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력을 이제 따라가거나 거기서 이제 뭐 특허 로열티를 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모터 제어기 감속기 하나로 묶은 3-in-1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요게 기술력이에요. 3-in-1. 모터랑 제어기랑 감속기가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이 512억 원, 영업이익이 34억 원 나왔네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로봇용 관절 모터와 스마트 로봇 체어용 구동 모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용이 나오죠. 고하중, 거기에는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요거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3톤짜리부터 10톤까지 운반 가능한 라인업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이 스마트 팩토리용 자율주행 로봇에다가 아까 말한 액추에이터, 요 기술력까지 있는 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의 내용을 볼까요? 저것도 커뮤니티에 있는 저 글이에요. 사면을 이제 재밌게 표현한 거죠. 3만 원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3만 현이고 다음은 4만 현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수익 보신 분이 즐거운 표정을 올렸습니다. 신나고 오지고 136%. 아, 뭐 요즘에는 사실 그쵸? 100% 넘는 수익은 엄청나게 많이 거두신 분이 많아요. 뭐 물론 뭐 종목 중에 개인 투자들이 52%인가 그게 뭐 내렸다고 하는데 수익 거두신 분도 많습니다. 자, 3만 현이라고 했는데 지금 3만 원대 좀 내려왔어요. 28,900원인데 지금 3만 현이군. 다음은 4만 현. 자, 그다음에 이제 파신 분도 계시죠. 저렇게 136% 돌파해서 자랑하신 분도 계시는데 헐 이걸 왜 팔았을까? 아까 그거랑 똑같네요. 내가 사면 고점이군. 뭐 그거랑 요거랑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15층에서 폭락해서 울고 있던 게 생각나면 안 납니다. 행복한 내용. 아, 이분은 견디셔서 성공했네요. 그렇죠? 15층이니까 15,000원에서 폭락했었던 적이 있어요. 15,000원에서 폭락했었던 적이 최근에 7월 달에 14,270원 갔다가 12,000원까지 급락했다가 이분이 15,000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2025년도 3월 달 같긴 하네요. 15,400원을 찍었다가 그 달에 저가가 9,7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떨어진 거예요. 아마 그 달일 거예요. 2025년 3월 달에 50% 급락을 견디시고 그리고 지금 와서 3만 원대 갔으니 굉장히 성공을 거두셨네요. 그렇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커뮤니티로 가보면은 자, 이거도 나만 없네 없어. 뭐 이건 개인 투자들의 어떤 숙명이죠. 항상 올라간 종목은 없습니다. 없거나 주수가 작아요. 삼양식품 막 450% 했는데 딱 한 주, 삼양식품은 너무 그래도 한 주당 가격이 160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쵸? 한 주당 가격이 작은 것들 한 주 있는 거 한 주. 한 주 있으면 사실 그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분 나만 없네 남은 없어 하지 말고 빨리 또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효성중공업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효성중공업 진짜 저도 아까 전에 2년 만에 그 열어보신 분이 올렸잖아요. 주가가 왜 이러냐고. 저도 사실 효성중공업을 그렇게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봤는데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갔나? 자,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효자를 우리 이제 또 그 효의 민족 아닙니까? 효도, 효 이런 거를 자꾸 넣어서 지금 밈을 만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밑에 좀 잘렸는데 주가가 오르자 주주들은 외쳤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효성이지.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지금 한 줄 매도평도 준비했습니다. 효성중공업 자네 혹시 효심중공업으로 개명할 생각 없나?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 추가 관세와 히토류 통제로 치달은 미중 갈등이 일단 확전을 멈추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베센트 장관은 13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지난 주말 양국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1월 1일 전에는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그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자유세계 전체에 공급망을 겨눈 것이라며 유럽, 인도 등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논의에 열려 있다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진 협상을 통한 돌파 가능성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이뤄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를 직접 중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의 중재로 마련된 가자 평화 선언에 기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라 우려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CC 이집트 대통령 등과 함께 가자 지구의 평화 구상을 담은 20가의 항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 주요국 정상 등 30여 명이 참석해 휴전 지지를 표명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불참했으며 이라는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3,640선도 돌파를 하면서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지수 또한 상승 탄력을 조금은 잃었는데요.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0.9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3,61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3,64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0.98%가량 오르면서 3,620선 밑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01%가량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60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조금의 상승폭을 내려놨습니다. 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 0.78%가량 오르고 있고요. 5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열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장 초반에는 순매도로 포지션을 취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순매수로 포지션 취한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3,300억가량 오전장 들어서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2,300억가량 강하게 팔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1,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매매 동향 체크해 보시죠. 일단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팔고 있다라는 점, 지금 코스피 시장은 담고 있지만 외국인 코스닥 시장은 1,0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관 5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매수폭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1,0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에서 1,430원 선도 넘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1,430원 선에서는 내려왔었죠. 오늘도 1,426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1,425원 선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1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8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8시경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인 4조 대비 158%가량 급증했는데요.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22년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증권사 17곳의 컨센서스 평균은 10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호실적을 이끈 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5조 원대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2분기 4천억 원 대비 10배 넘게 반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비메모리 분야 적자도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과 함께 이번 분기 대폭 줄어든 것으로 예측됩니다. 모바일 경험 네트워크 사업부도 폴드 7
폴더블 신제품 판매 등 증가에 따라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 견조한 실적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삼성전자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 장 초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9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는데 현재 시간 기준 0.16%가량 오르면서 93,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오늘 4%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 2.8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2만 7천 원 선 지나갑니다. 한미반도체도 오늘 13만 6,2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지만요. 현재 시간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1%가량 오르면서 12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가 양자 컴퓨팅 등의 주요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JP 모건은 방위, 항공우주, 첨단 기술 AI, 양자 컴퓨팅, 에너지 기술 등의 4개 분야의 기업에 최대 $100 규모의 직접 지분 투자 및 벤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이익의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업들에 총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거나 촉진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 계획보다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부터 부과하겠다고 한 데 맞대응한 국면에서 나온 겁니다. 투자 분야에 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된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도 리게틱 컴퓨팅은 35% 급등, 아이온큐는 16% 급등하는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튀어 올랐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죠. ICTK가 1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7,98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주가도 11.15%가량 오르면서 8,8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CS 주가도 7.59%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11,76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첨단소재 주가도 17.91%가량 튀어 오르면서 4,115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약세와 미국 금리 인하 등을 재료로 해서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금값의 초강세에 힘입어 은값까지 1980년 미국의 은 파동 사태에 기록한 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4,131달러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3.4% 오른 온스당 4,135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들어 금값 상승률은 57%로 커졌습니다. 같은 시간 은 현물 가격은 4.7% 급등한 온스당 52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1980년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가격인데요. 올해 은 가격 상승률은 무려 73%입니다. 런던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공매도 압박이 안전자산 수요 급증으로 촉발된 은 가격 상승세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평가된 주식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부터 피난처로 금과 은에 몰려든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은 가격 상승세는 AI 그리고 전기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열풍에 힘입었고 이제 은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고려아연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6%가량 오르고 있고요. 금 가격 상승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면서 146만 원 선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 확산은 원치 않는 듯한 의견을 밝히면서 미증시는 다시금 반등에 성공했지만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 속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면서 4,160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이어서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할 건데요.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추석 연휴 이후에도 금융시장이 큰 틀에서 보면 변동성이 좀 꽤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가 지금 시장 분위기 약간 냉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분위기 엄청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국내 금융시장은 추석 연휴를 해서 이제 휴장한 사이에 네. 미국 증시 사상 최고 기록하고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급등했고 금값 사상 최고치에 비트코인도 12만 달러를 넘어섰고 뭐 이랬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의 특징은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이 같이 오르는 네. 우리가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보통은 이제 위험자산하고 안전자산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는 떨어지기 마련인 건데 지난주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대표인 주식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 이게 두 개 같이 이제 동시에 올라서 그 에브리싱 랠리가 왜 일어났나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전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유동성의 효과였던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연휴 동안 국내 증시 쉬었고 그 쉰 동안 뉴욕 증시 오른 거를 반영해서 금요일 날 개장했을 때 뭐 3,600선 코스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고 이러다가 4,000, 5,000선 금방 가겠네라는 이제 잠밋빈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 지내고 나서 이제 어제 증시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죠. 뉴욕 증시가 먼저 금요일 날 조정을 보였고 국내 증시도 어제 뭐 1% 넘게 급락 출발했다가 한 72% 하락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3,600선은 내려갔다가 이제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했고 뭐 나스닥은 2%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 개장 초 한 1.6% 정도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인 상태인데 여기다 뭐 삼성전자 이제 깜짝 실적 발표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변동성이 확실히 커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환율이 참 말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외환 당국에서 구두 개입에 나서는 흐름들 오래간만에 좀 나타나기도 했었죠. 이게 환율이라는 네. 지표가 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건데 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출 의존적인 우리나라 경제는 이 환율이라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원달러 환율을 어저께 장중 한때 1,432원 선까지 치솟았고 결국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뭐 멘트는 이랬습니다. 뭐 시장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지난해 4월 16일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구두 개입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지난해 4월에는 17개월 만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었고 이제 구두 개입 이후에 1,400원 밑에서 이제 거래를 마쳤었는데 어제도 구두 개입 나온 이후에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었어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는 1,400선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1,420원, 네. 막 30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수준 자체가 높아졌는데 일단 1,400원 선이 이제 뉴노멀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구두 개입이라는 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는 게 워낙에 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사실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단기간의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이든 은행이든 각종 이제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데다가 변동성이 미치는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환 당국이 시장에 달러를 팔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개입을 해서 이제 조절하기도 하고 그 전에 우리 직접 개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 시장 투자 심리에 이제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두 개입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일단 구두 개입이 조금 먹히기는 했어요. 이제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마무리를 했으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1,420원대 중반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사실 환율 오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진 거 네. 그러면서 불안 심리가 커진 게 가장 제가 보기엔 큰 것 같고요. 뭐 어제 외국인이 오늘은 사고 있지만 어제 국내 증시에서 한 9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은 순매도해서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이제 뭐 본국으로 보내겠지 이런 이제 기대감, 네네. 이런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이제 이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쭉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네. 커지면서 이게 그렇죠. 많이 고꾸라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이달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네. 앞두고 엄청나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네. 마지막까지 어떤 카드를 이제 쓸 것이냐를 어. 두고 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이제 올해 초에 제네바에서 이제 양국이 만나서 회담한 이후에 네. 사실 이제 휴전 상태였었잖아요. 이제 워낙에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면 또 이제 상대국이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쪽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틀같이. 거의 이제 네. 치킨 게임 하듯이 하다가 일단 이제 정전을 하자라고 예. 이제 했던 상태인 건데 그 이후에 이제 한 4차례, 뭐 4차례에 걸쳐서 이제 무역 협상을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찾아가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구글에 대한 이 조사를 좀 중단하고 이제 그 틱톡 우리 슈퍼 플랫폼이죠. 틱톡에 대해서도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사업자들한테 매각하겠다 이러면서 많이 이제 한 발 물러선 양보하는 이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면서 양국이 이제 화해 무드가 좀 조성이 되네.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히토리 수출 통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다시 네. 무역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외국 기업들이 제품 가치의 0.1% 이상의 중국산 히토리를 포함할 경우에는 수출 전에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를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중국이 히토리오라는 그 큰 카드를 쥐고 내가 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고 여기에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의 주요 산업들에 이 히토리오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이 히토리 수출에 대해서 파르르 떨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건데 뭐 당장 이제 바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했죠.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11월 1일부터 중국의 규제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발효하겠다 엄포를 넣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 주말에 뉴욕 증시가 좀 떨어졌고 그 여파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제 미친 건데 사실 이제 이미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면 뭐 130%의 이제 고율의 그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겠다라고 경고를 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어졌던 평화로운 이 휴전이 깨졌구나, 예. 이제 정전이 깨졌고 다시 전쟁이 시작됐구나라고 해석을 했었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주고받는 그런 난타전 이런 부분이 에이펙 정상회의 앞두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무역 협상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나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다들 네. 이제 전략이다라고 예. 보는 게 사실 조금씩 여지는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네네.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바로 대응해서 중국이 또 뭔가를 내놨으면 예. 이거는 뭐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예. 했을 텐데 중국은 일단 경고는 모니터링 하겠다,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추가로 뭘 내놓진 않았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트럼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 뭐 시진핑 주석과 회담 취소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뭐 아직 취소하지는 않았어. 뭐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여지를 남기기도 했고 예. 지난 밤에도 이제 뭐 SNS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죠. 중국과 무역 관계는 괜찮을 거다. 뭐 중국 걱정하지 말아라. 다 괜찮을 것이다.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한 표현도 뭐 하이리 리스펙티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약간 치켜 세워주는 표현을 좀 달았더라고요. 예. 시진핑 주석도 중국 경기 침체를 원하고 있지 않고 나 역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멘트를 통해서 이게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것 같지는 않고 우리도 이제 협상의 여지 좀 남겨놓고 있어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건데 이게 일단 대치 상황이 점점 강해지기보다는 어쨌든 확 튀어올랐다가 조금 이제 수그러드니까 시장은 일단은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뭔가 사실 이제 딱 풀렸거나 뭔가 해결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양국이 이제 극단으로 치달았을 경우에 양국 경제는 같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뭐 4%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미국도 고유류 관세를 부과를 하면 그 미국 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상위층 말고 중산층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의 여론이라든가 이제 트럼프 지지율에도 이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이 관세 정쟁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뭔가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양국이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타코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예.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제 예. chickens out이라는 게 뭔가 치킨 이제 닭이 약간 겁을 잘 먹는 동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상징적인 동물인데 트럼프가 항상 이제 겁먹고 물러난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타코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글자를 따서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조치를 취하고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다가 결국에는 피해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네네. 뭔가 이제 관세도 좀 줄여주고 아니면 관세를 유예해주고 약간 예.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이제 전례들이 있었다 보니까 중국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제 히토리오 규제를 딱 한번 해보고 거기에 미국이 나오는 그 이제 그걸 좀 보면서 정상회담 때 뭔가 좀 조율점을 좀 찾아보자. 우리가 이제 다 내줄 수는 없으니 저쪽에 대항해서 우리는 히토리오라는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런 거 좀 명심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간 보는 단계 계속 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일단락 되기 전까지는 계속 외환 시장은 네.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그 네.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 예. 달러는 약세 흐름인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이제 뭐 최근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이제 예. 추세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는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란 말이에요. 글로벌리 달러는 약세인데 이제 원달러 환율은 이제 오름세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원화는 그 달러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위안화하고 조금 이제 동조화 위안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고 떨어뜨리기 정말 이제 무역 전쟁이 끝까지 갔을 때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위안화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나라죠. 예. 그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원화가 위안화하고 이제 좀 동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보니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원화 가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환율은 더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 엔화도 네. 이제 약세를 보이는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일본 엔화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 된 이유가 지금 이제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예, 예. 다카이치 신하의 그 신임 자민당 통제가 선출이 됐잖아요. 근데 이 다카이치 총재가 아베노미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예. 크고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돈풀기에 나서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돈풀기에 나서면 일본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 가치 떨어지고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위안화 가치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다라고 하면 이제 변동성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원화 약세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네요. 근데 앞서서 저희가 뉴스에도 들어봤는데 금값은 요즘에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네. 있어서 이 자산 그렇죠.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심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는 금값 다 고점에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금값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리싱 랠리의 대표주자 그러니까 안전자산 대표주가 금값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꼽혔던 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미국 국채라든가 예. 뭐 통화로 보면 미국 달러와 뭐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일본 엔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동안의 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이었었잖아요. 근데 금을 제외한 이런 자산들은 조금 가격이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풀리는데 이게 이제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이 안전자산 상승 가치 상승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 안전자산 중에서도 미국 국채라든가 뭐 통화 가치 이런 것들은 유동성이 풀리면 이 통화 가치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지는 예.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단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다카이치 총재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일본 장기 국채 금리는 이제 상승하는 상황인 거고 엔화 가치 떨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도 재정 우려 굉장히 많이 불러 꺼져서 뭐 프랑스가 뭐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총리가 재정절차 감축 정책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반발에 부딪히니까 네. 취임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사의를 표명하는 뭐 이런 사태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국채가 워낙 많아서 힘든 상황인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채권 수익률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면 현금의 가치, 현금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달러가 든 이제 법정 화폐의 가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정부가 막대한 이 부채를 짊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또 코로나19라는 뭐 자연재해 거의 이제 자연재해인 그렇죠. 거죠. 이것들을 겪으면서 돈풀기를 하며 이 부채 규모는 더 커졌는데 이 한 나라의 화폐라는 건 사실 그 나라의 경제력을 온전히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도 이 화폐 가치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부채를 과연 이렇게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각국 정부가 이 부채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서 화폐 가치를 다시 높일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의문부가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경기가 좋아지고 이러면 부채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겠지 했는데 이제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 화폐를 내가 믿고 갖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고 그렇다면 이 화폐 가치 대신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봤더니 이제 금, 은 이런 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말이 이제 요새 다시 뜨고 있는데 이게 디베이스먼트라는 거는 과거에 화폐를 만들 때는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속의 함유량을 조금 줄여서 화폐를 많이 만드는 걸 디베이스먼트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금값이라든가 은값,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게 결국은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일환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들을 좀 했었죠. 네. 금값은 계속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내년 말 금의 목표가를 트로이 온스당 4,900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4,14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 것 같은데 은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근데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에 더해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을 필두로 달러 패권에서 좀 반대하는 국가들 중앙은행 위주로 이제 금을 사들였는데 요새는 여기에 더해서 개인 서구 국가의 개인 투자자들도 금 ETF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도 ETF는 기본적으로 이제 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값이 조금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사실은 달러 대신 사들일 만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거기다가 이 비트코인은 사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구조적인 수요는 좀 늘고 있거든요.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수요가 늘긴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뭐 시티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목표가를 18만 1,000달러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4천, 5천까지 뭐 5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주주에 대한 그 10억 원 한도 그 기준을 원래 10억 원으로 이제 강화했다가 다시 이제 원복을 시켰잖아요. 그걸 보면 이 정부의 의지 정도는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사실 이렇게 뭔가 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변동성이 높아져서 코스피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 괜찮은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코너 이렇게 보지만 권소연 센터장님의 그 코너는 경제 흐름을 쭉 이해하면서 확실히 상식까지 더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든든한 알짜배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이 코너 꾸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미중 갈등이 완화되자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장을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3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3,640선을 장중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별 날씨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 깜짝 실적도 있었지만 간밤 미증시에서는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손을 잡고 맞춤형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 속에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9% 가까이 뛰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런 훈풍이 오늘 국내에도 이어지며 반도체 지수, 반도체 종목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도 연일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이 글로벌 로봇 기업 인수 소식과 또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보틱스 투자 확대 소식이 맞물리면서 오늘 현대무벡스, 로보스타 그리고 콜로봇 같은 종목이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SOFC나 양자컴, 전력설비, 자율주행까지 모두 미증시에서 핫했던 뜨거웠던 종목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뜨거운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먼저 SOFC, 수소연료전지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간밤 미증시에서는 블룸에너지가 블룩필드와 50억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용 연료 전지 설치 규모 계약을 하자 26%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국내에서도 SOFC 관련주가 맑은 하늘 보내고 있고요. 양자컴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 약 100억 달러를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내에서는 오늘 아이윈플러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직행했고요.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KCS 같은 종목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력설비도 마찬가지로 이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AI 시대가 도래되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이 전력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자 국내에서도 오늘 전력설비주가 맑은 하늘 보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테슬라가 간밤에 5% 가까이 주가가 튀어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가 오늘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얘기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 3분기 깜짝 잠정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86조 원,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처음에는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바이오메딕스 살펴볼 텐데요. 자사의 파킨슨병 치료제가 성과가 있었다는 소식이 국제 학술지에 실리면서 오늘 맑은 하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상 10월 1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오늘 장중 고점에서는 살짝 상승 탄력 둔화돼도 최근 시장이 강한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